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외국인 100만 주 매집이 끝난 2차 전지 이 기업 조만간 무섭게 올라갑니다. 외국인이 현재 100만 주까지 순매수를 끝내놓은 기업이고요. 충분히 바닥에서 무섭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2차 전지 기업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한테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움될 수 있을 만한 자료집 많이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전기차, 그 다음에 AI, 반도체, 그리고 로봇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 모두 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전기차, 로봇,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집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 100만 주 매집 2차 전지 이 기업 조만간 무섭게 올라갑니다. 이번에 아시겠지만 마이바흐 전기차가 나온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바흐라고 한다면은 이 벤츠에서도 정말 최고급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회장님, 정말 대기업 꽤나 높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인데 그 차의 전기차 버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바흐 첫 전기차가 상륙을 하고요. 한국에서 혁명을 일으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이 럭셔리 브랜드 마이바흐의 첫 순수 전기차 모델을 공개하는 등 전동화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바흐를 전기차화 시킬 정도로 전동화의 진심이다라는 거죠. 켈레니우스 회장은 우선 자신을 K 켈레니우스라고 부르며, 그러니까 K가 뭡니까? 코리아죠. 나는 한국의 진심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정도고, 거의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 조씨는 풍양 조씨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한 겁니다.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고 전둥화 추진 과정에서도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벤츠는 올해만 R&D, 연구개발과 생산시설 설비 투자에만 약 21조 6천억 원을 투입했고요. 정말 돈을 많이 쏟아부은 거죠. 그래서 2025년까지 전기차 점유율을 최대 50%까지 올리고 2030년 시장 여건이 허락할 경우 모든 라인업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벤츠부터 시작해서 전동화에 대한 진심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엄청나게 진심이네.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상 오케이. 벤츠는 그럴 수 있는데 대한민국 기업이 지금 중국 전기차 바신 중국을 진출한다. 상당히 좀 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거를 누가? 네, 현대차가 또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전용 전기차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아 EV5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EV6 아니면 EV9인데 EV5를 공개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현지 생산 전용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위한 전기차인 거죠. 기아가 전기차 강국인 중국을 겨냥한 준중형 SUV 전용 전기차 더 기아 E5를 공개를 했습니다. 중국 스촨성 청두에 위치한 중국 서부국제 박람성에서 열린 2023 청두 국제모터쇼에서 EV5의 디자인을 공개를 했고요. 그러니까 EV5 당연히 뭐 EV6와 EV9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크기는 조금 작지만 거의 EV9에 가까운 이미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성장 중인 중국에서의 성공은 기아 글로벌 전략의 핵심 과제다라고 하면서
중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해야 할 것인가 또는 우리가 어떻게든 중국에서 살아남겠다라는 의지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아는 오는 10월 국내에서 기아 EV데이를 개최해 EV5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뭐 벤츠도 전기차 마이바흐 아까 얘기한 대로 고급화된 전기차를 생산을 하고 기아마저도 중국 진출을 해서 새로운 전용 전기차를 출시하는 상태입니다. 아, 상당히 기대감이 크네요. 근데 현대는 뭐 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를 보니까 현대는 오히려 재편을 준비 중입니다. 현대차 중국 사업 재편 중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중국 충칭 공장을 매각할 방침이며 현지 판매 부진으로 가동 중단에 들어간 지 1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오히려 뭘 만들고 뭘 팔겠고 공장을 짓겠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보다 공장 팔래 안 되는 거 뭐하러 붙잡고 있냐 그냥 털고 우리 새롭게 새로운 전략으로 도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 시작 가격은 36억 8,435만 6,800 위안입니다. 이게 얼마 정도냐? 6,752억 원으로 투자 금액의 절반 이상을 웃도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투자를 1조 이상 한 거죠. 왜냐하면 투자 금액의 절반 이상을 웃도는 수준이라니까 투자를 한 절반쯤 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약 1조 6천억 원을 들여 세운 다섯 번째 현지 공장으로, 그러니까 중국 공장이죠. 연간 생산 능력은 30만 대였으나 판매 부진으로 2021년 12월부터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년쯤 돼가지고 이거를 원래 안 판다 그랬어요. 안 팔아요. 쓸 겁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매각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파는 게 맞다. 손해를 좀 보더라도 운영하는 것보다는 파는 게 이득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웃긴 건 현대차는 남은 3개 공장 중 창저우 공장도 올해 안에 매각할 예정이고요. 이것도 팝니다. 그래서 중국 사업을 재정비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 현대차는 사업을 재편하는구나. 그래서 손실을 조금 줄이고 적자를 줄이고 효율을 좀 챙기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니까 꽤나 좀 긍정적인 이슈만 나오는 것 같은데 뭐 긍정적인 이슈가 있으니까 뭐 2차 전지 전기차를 매수하라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뭔 소리냐? 우리는 너무 좋을 때는 좋은 이슈만 볼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 좋은 이슈를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죠. 현대차 노조 파업 투표입니다. 노조가 뭡니까? 말 그대로 노동조합. 그래서 현대차 항상 우리는 이 제조업에서는 노동조합이 가장 세죠. 그래서 현대차의 노조의 파업이라는 거는 현대차한테는 악재입니다. 현대차 노조 쟁의, 이거 파업이죠. 발생 결의를 했고요. 그래서 찬반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상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3일 파업 발생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입장이 있겠죠. 회사에서 바라는 게 있고 그다음 노조에서 바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입장을 서로 좀 양보하고 해가지고 중간을 좀 맞추면 좋은데 이거를 이제 슬슬 해보니까 서로 협상이 좀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된다. 서로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이거 협상이라는 게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조정 중지, 조정 못 하겠다. 의견이 이게 지금 통합이 안 된다. 그래서 결정을 했고요.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안, 그러니까 파업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파업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얻는 거지 파업을 당장 뭐 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거죠. 현대차 노사는 6월 13일 올해 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17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궁금하겠죠. 아니 대체 뭘 제시했길래 이게 합의에 못 이뤘냐라고 하는 건데 좀 대표적인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올해 기본급 18만 4,900원 인상. 일단 돈을 올려달라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라. 그리고 상여금 900% 지급해라. 그 다음에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다 돈이죠. 예, 돈 많이 달라. 기본급 올리고 그다음에 성과급 주고 상여금 부패 퍼센트 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높다. 너무 심하다. 이거 좀 서로 좀 나누자. 이거 서로 좀 협상 좀 하자 했는데 그게 이제 결렬이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 아까 얘기한 대로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투표가 어떻게 결론이 났냐라고 한다면 투표가 찬성으로 결론이 났고요. 약 92% 찬성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파업이 좀 예정이 돼 있다. 그래서 아마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노조는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이 난항을 겪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 92%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이 됐습니다. 파업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에는 임단협과 관련해, 그러니까 임단협이 이거죠. 임금 및 단체 협약 관련해서 2018년 이후 5년 만에 파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 임팩트가 좀 적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어렵다 등으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파국을 회사 자체가 자초한 만큼 노조의 길을 갈 것이다.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뭐 파업을 내가 하겠다. 우리는 동의를 한 만큼 무조건 파업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수준이죠.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한 그 교섭안 중에 뭐 기본급, 그다음에 성과급, 그다음에 이 상여금 이외에도 한 개 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별도 요구안에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년 자체도 5년 정도 늘려주고 돈도 더 많이 주고 해줘라 했는데 이게 협상이 안 된 거죠. 그래서 파업을 하기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게 파업이 된다는 거는 현대차한테 당연히 악재죠. 그 뜻은 뭐냐면 좀 많이 올라간 전기차 또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에 오히려 눌림목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업이란 건 악재인데 평생 진행됩니까? 아니죠. 파업은 결국엔 하다가 협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결국엔 현대차는 성장할 거니까. 아니 어떻게 압니까? 확인해 보니까 현대차는 분기당 5조를 벌 거예요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2025년 분기당 영업이익 5조 원 달성 전망입니다. 지금 4조 2천억쯤 되죠. 현대차의 실적 피크아웃. 피크아웃이 뭡니까? 고점에서 내려온다. 이거 이제 실적 빠진다. 이 우려가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현대차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를 해서 2025년 약 2년 뒤에는 분기당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그러니까 실적이 피크아웃이 아니라 계속 올라갑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026년 현대차의 글로벌 차량 판매 대수는 중국 없이 500만 대로 성장할 것이다. 지금도 3년 뒤에 엄청난 성장이 기대가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SUV,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의 비중이 증가해 제품 미스가 다변화될 것이다. 그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고 3분기 실적 발표가 다가올수록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사라질 전망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파업이 있다고 한들 결국에는 성장 전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업은 뭐다? 그냥 잡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파업 시기에 관련주들이 눌리거나 밀릴 때 파업 시기에 하락이 나올 때가 기회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기회에 우리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현대차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기업들이죠. 서현이와 같은 기업입니다. 현대차 협력사 서현이와 조지아에 동반 진출한다라고 이슈가 나왔었죠. 현대차 몇 년? 네, 50년 파트너입니다. 50년 동안 납품하고 50년 동안 함께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서현이와고요. 50년 함께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50년 더 문제만 없다면 함께할 수가 있다는 소리고 현대자동차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에 동반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가는 곳이라면 따라다니는 거예요. 서현이와는 현대차 미국 전기차 공장 근처
채텀 카운티에 새로운 제조 시설에 투자한다고 밝혔으며 투자 금액은 약 930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서현이와는 도어 트림, 필라 트림 등 자동차 인테리어 부품과 범퍼 등 익스테리어 부품을 생산하고 연산 30만 대 규모의 HMGMA에 공급합니다. 이게 뭐예요? 현대차 미국 전용 전기차 공장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미국에서 생산되는 30만 대에 이 서현이와가 납품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930억 원 투자해서 공장 짓고 따라가는 겁니다. 매출액 당연히 늘겠죠. 서현이와는 1974년 국내 첫 독자 생산 모델인 포니의 내장품을 생산하며 현대차와 첫 연을 맺고 현재 50년 파트너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요 최근에 서현이와요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면은 서현이와가 최근에 거의 마이너스 28% 하한가에 가까운 급락한 거를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이렇게나 급락 하한가를 때렸으면 뭐 문제가 있으니까 빠졌을 텐데 이거 지금 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확인을 해보면 서현이가 왜 빠졌냐? 서현이와의 주가 급락 이유입니다. 2분기 실적 기대치 미달이에요. 뭐다? 2분기 적자 전환, 2분기에 횡령, 2분기에 뭐 엄청난 리스크 또는 현대차와의 계약 결렬 뭐 이게 아닙니다. 기대치만큼 안 나왔네? 야 급락시켜가 된 거죠. 서현이와의 2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한가에 가까운 급락 마이너스 28%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못 미쳤길래 2분기 매출액은 8,660억 원, 영업이익은 620억 원을 전망했으나 영업이익이 360억 원. 벌긴 벌었어요. 근데 많이 못 벌었다는 소리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1조 6,8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1조 2,912억보다 30%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상반기 896억 원, 6,864억 원으로 67.9%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실적은 계속 올라갈 건데 그냥 기대치보다는 성장세가 줄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급락한 거예요. 솔직히 조금 오버한 감이 없잖아 있죠. 이게 리스크가 적자 전환도 아니고 횡령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그냥 돈을 좀 덜 벌었다. 더 벌 수 있었는데 좀 덜 벌었다는 이유로 급락을 좀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좀 과도한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 소리는 서현이와의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 언제? 이번 파업 시기에 파업을 하게 되면은 파업 시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서현이와 협력사 현대차 타고 주가 달린다. 항상 이런 기사가 나오죠. 50년 협력사다 보니까. 서현이와는 자동차 내부 도어 트림, 시트 등을 만드는 업체로 현대차 기아의 1차 협력사입니다. 현대차 미국 진출 동반 성장 및 현대차 단기 악재 저점 매수 기회고요. 전기차 판매량 증가에 수혜를 받는 기업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주가가 좀 많이 높았습니다. 원래는 상당히 높았는데 이번에 실적 못 미쳤네 하면서 급락을 때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밀렸거든요. 전 지금 구간도 나쁘진 않지만 이번에 파업이 진행이 되면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아니라 날짜로 봐야 돼요. 그래서 9월에서 저는 10월 사이에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9월, 10월 사이에 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눌리면 개인적으로 12,500원까지도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14,000 현재 800원 라인대인데 적어도 14,000원부터 12,500원 라인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분할 매수 14,000원에서 12,500원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현이와 관심 갖는 걸로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전기차, 로봇, 그 다음에 AI 반도체,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되고요. 입력할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그냥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무료로 어플 설치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저 어플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차, 그 다음에 AI, 반도체,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8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집을 올려놨습니다. 이 8만 명 달성 자료 공개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AI, 반도체,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월가대그들의 투자법 총정리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리얼 추천주에서는 8월 25일, 24일, 23일, 20일, 21일, 18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알아가시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전혀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이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가 올라갔대, 왜 올라갔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지 정리 다 해드립니다. 무료거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평생 무료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얻어가시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